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화술이 능수능란한 상태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읽어내는 안목까지 갖춘 사람의 말, 적어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에게서 나오는 언어, 아마도 이런 게 말을 잘한다 라고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동서양 고전의 화술이라는 부제목의 말의 내공, 오늘 들려드릴 겁니다. 신도현, 윤나루 지음, 행성 B에서 편했습니다. 물론 화술의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화술의 향상보다는 기존의 언어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이 무엇일까를 작가는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 고전과 성현들의 말에서 그 지혜를 구했다고요. 책을 읽다가 처음 듣거나 보게 된 성현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저의 짧은 지식이 살짝 부끄러워졌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이게 어디야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익혔습니다. 저 목차는 1단계 수양, 2단계 관점, 3단계 지성, 4단계 창의성, 5단계 경청, 6단계 질문, 7단계 화법, 8단계 자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더 깊은 안쪽으로부터 어떻게 공명해야 옳은 소리가 나는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그런 걸 가르치겠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난다. 순자. 그릇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 담긴 물의 형태만 바꾸려는 노력은 헛되다. 말도 그렇다. 말 그릇을 바꿔야 말이 바뀐다. 말을 다듬으려거든 우선 그릇을 다듬어라. 깊은 말을 하고 싶다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직한 말을 하고 싶다면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아량 있고 믿음직한 사람인 양 말로 꾸밀 수는 있다. 그러나 잠깐이다. 한두 마디 나누는 정도라면 모를까 그 이상의 대화를 한다면 꾸밈은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다. 말만 하면 타인과 갈등을 빚거나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못하는 것 모두 언어 생활과 표현력 이전에 말 그릇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을 거르지 않은 채 그대로 뱉어내 괜한 갈등을 일으킨다. 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불완전한 탓에 자신을 지나치게 숨기거나 반대로 과시한다. 이처럼 말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담는다. 그래서 수양이 필요하다. 즉,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내면의 감정을 잘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둘만 해내도 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세상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것.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맡길 수 있다. 반면 자신을 바쳐 세상을 사랑하려 든다면 어찌 세상을 맡길 수 있겠는가? 노자.
자신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데 노자는 이를 역전시킨다. 오히려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라야 세상을 맡길 수 있다고 한다. 노자가 말한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규정과 규범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이 아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만들어간다. 반면 자신을 바쳐서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의 규범에 중속돼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즉,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과 가치를 만들어가지만 자신을 세상에 바치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의 세상의 모습과 규범에 충실할 따름이다. 세상에 대한 헌신이 곧 세상의 규범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다. 또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 귀한 것처럼 너 또한 귀한 걸 안다. 개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세상에 나를 바치려는 사람은 자신도 세상을 위해 희생하니 당신도 그러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 리 없다. 그래서 노자는 모름지기 세상은 진정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치세의 한정해서만이 아니다. 모든 일이 그렇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며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의 가치도 알 수 없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말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빼앗고 싶다면 먼저 줘라. 그의 마음을 얻으려거든 우선 펼치게 하고 그에게서 빼앗으려거든 우선 주도록 하라. 이것을 은밀한 지혜라 하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노자. 대화란 말하기와 듣기의 어울림이다. 보통 말하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듣기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면접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화에서 꽃은 단연 듣기다. 주로 듣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관계에 중심을 쥐는 법이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만나고픈 사람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누구나 듣는 것보다는 말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듯이 대화할 때에도 상대방의 말하기 욕구를 잘 파악해 들어주는 사람이 매력을 끌기 마련이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가 아니라 전략이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펼치게 해야 한다. 상대가 충분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관심을 기울이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속마음을 내게 드러낸다는 것은 곧 내가 그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빼앗으려거든 먼저 주어야 하는 게 이치다. 나의 귀를 주어야 상대의 말을 뺏고 마음도 얻는다. 내가 듣는 만큼 상대방은 말한다. 내가 듣기에 집중할 때 상대도 말하기에 집중하며 내가 진심을 담아 들을 때 상대도 진심을 담아 말한다. 듣기가 말하기를 이기며 화자가 아닌 청자가 마음을 얻는다. 말을 잘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강함의 기법이요. 잘 듣는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 부드러움의 기법이다. 강함끼리 경쟁하는 세계에서 부드러움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틈새 공략이다. 노자의 표현으로는 은밀한 지혜다.
모르면서 안다는 것만큼 큰 무지는 없다.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무지가 아닐까. 소크라테스. 대화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체로 무지에서 비롯된다. 타인에 대한 무지, 관계에 대한 무지, 감정에 대한 무지, 때와 상황에 대한 무지, 말에 대한 무지, 대화 주제에 대한 무지 등 여기에 모르면서 잘 알고 있다는 착각까지 얹히면 더 심각해진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아 섣불리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설프게 알면서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 그렇다면 말의 선행 조건은 온전한 알을 갖추는 것인가? 아니다.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전부 알아야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묵언해야 할 것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온전한 알에 다가가려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다. 애써 겸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기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알면 자연 말씨도 겸손해진다. 명령보다는 청유가, 비판보다는 조언이, 연설보다는 경청이 더 겸손한 언어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려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무지한 말은 대체로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말 습관을 익히면 말을 하다 문득 막히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그때 내가 지금 잘 모르면서 너무 자신 있게 말하고 있구나 하며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특유의 산파술도 겸손과 논리가 핵심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안다고 고백한 겸손한 철학자이며 논리적인 말로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웠다. 전략을 쓰되 거짓말은 안 된다. 제나라 임금의 문객 중에 화가가 있었다. 임금이 물었다. 무엇이 가장 그리기 어려우냐? 화가가 답했다. 개와 말이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다.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이냐? 화가가 답했다. 귀신이 가장 쉽습니다. 개와 말은 사람들이 익히 아는 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보이는데 똑같이 그릴 수는 없으니 어렵습니다. 귀신은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으니 쉽습니다. 한비자. 얼핏 생각하면 귀신이 개와 말보다 그리기 어려울 것 같다.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화가는 역으로 개와 말이 어렵고 귀신이 도리어 쉽다고 말한다. 개와 말의 그림은 정답이 있는 셈이니 화가로서는 부담이 크지만 귀신은 아무도 정답을 모르니 화가 마음대로 그려도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림이 예술로 취급받지 못했다. 모사 잘하는 걸 으뜸으로 쳤다. 그렇다면 화가는 마땅히 개와 말보다 귀신 그리기를 어려워해야 옳다. 그런데 그는 귀신을 그리기를 더 편하게 여긴다. 사람들이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화가가 귀신보다 개와 말 그리기에 더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그림 자체보다 사람들의 심리에 더 신경을 써서다. 화가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지라도 화가가 쉽게 그린 귀신 그림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 화가의 그리기 태도는 거짓이 아닌 전략이다. 이 이야기를 책 한비자에 실은 한비자는 통치자는 전략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거짓은 전략의 일종 같지만 통치자가 거짓을 일삼는 경우 그중 몇은 언젠가 거짓임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더는 통치자를 믿지 않게 되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통치자와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곧 국가도 무너진다. 말하기 역시 한비자가 생각한 통치자처럼 또 이 이야기의 화가처럼 해야 한다. 전략을 쓰되 거짓말은 안 된다.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만 보이고 굳이 이롭지 않은 것은 감춘다. 나쁜 처세가 아니다. 나의 모든 걸 굳이 곧대로 드러내는 착한 말하기보다 전략과 변칙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말하기를 지향하자. 그러나 거짓말은 좋은 전략이 못 된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하는 나도 당당하지 못하고 불안하다. 또한 들킬 경우 신뢰를 모두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처럼 편치 않고 위험 부담이 큰 거짓말을 전략으로 애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약이라고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언약이란 옳음에 가까워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다. 요약. 말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언약이라도 어겨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상대에게서 큰 문제점이 보인다거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갈등이 뒤늦게 생긴다면 그때는 멈추는 게 맞다. 상대에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약속과 체면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무릇 말과 약속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내려놓는 과단성이 필요하다. 유약은 공자의 제자다. 언행일치와 신뢰를 중시하는 공자 학단이지만 말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언약의 기준은 옳음이었다. 보통은 약속을 지키는 게 옳음이지만 이치에 어긋나는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옳음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치에 어긋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거짓말은 구분해야 한다. 거짓말은 처음부터 기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속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약속은 어기면 신뢰가 떨어지는 정도이지만 거짓말은 들키면 관계를 잃는다. 명상이 침묵이고 침묵이 명상이다. 한 임금이 영적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나는 무척 바쁜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빨리 일러줄 수 있겠소? 한 문장으로 말이요. 스승이 답했다. 문장은 관두고 한 단어로 답하지요. 그 단어가 무엇이요? 침묵. 아니, 어떻게 그 침묵을 얻을 수 있어? 명상. 왕이 다시 물었다. 무엇이 명상이요? 침묵. 그 침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명상. 명상이 무엇이요? 침묵. 앤소니 드멜로. 어느덧 말 공부의 끝에 이르렀다. 사제인 앤소니가 소개한 일화에 따르면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침묵이다. 침묵을 이루는 방법은 명상이고 명상을 이루는 방법은 다시 침묵이다.
명상이 곧 침묵이요. 침묵이 명상이다. 앤소니의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상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침묵은 말의 멈춤인데 이는 내외의 정지다. 바깥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금도 쉼없이 제잘되고 있는 나의 내면의 말 또한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침묵은 곧 명상이다. 내면의 말을 멈춘다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점철된 나의 모든 판단을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앤소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인다. 나의 생각대로 덧칠한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지울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타인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기존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 생각으로 덧칠한 그러한 관념을 지울 때 비로소 그가 다가온다. 진정한 만남은 이처럼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른다. 앤소니의 조언은 사실 지금까지의 말 공부 방법과 다소 위배된다. 궁극적으로는 침묵이 옳더라도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식을 쌓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역시 조율일 것이다. 열심히 알물 축적하고 깊은 관점을 갖자. 그리고 이를 상황에 맞게 멋진 말로 표현하자. 그렇지만 가끔은 침묵을 지키자. 타인에 대한 암과 판단을 리셋하는 것이다. 하나씩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씩 비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래야 다시 시작한다. 어차피 리셋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정도라도 노력해야 겨우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 결국 침묵을 퇴보라 여기며 꺼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존의 암과 인식을 리셋하고 침묵할수록 나의 말은 간결하고 깊어질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챕터,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명상이 침묵이고 침묵이 명상이다 편이요. 여기서 앤소니는 말합니다. 열심히 인생에 대해서 공부해서 깊은 관점을 갖자고 했어요. 이를 상황에 맞게 멋진 말로 하는데 표현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더러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타인에 대한 지식과 판단을 리셋시켜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씩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비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태 말 공부에 대한 지식 쌓는다고 이 책 한 권 다 읽었는데 막 밑줄 치고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니 앤소니 이분이 갑자기 마지막에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리셋시키고 침묵을 해야 나의 말이 간결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니 아니 이거 뭐지? 요즘 말로 뜨아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분의 의견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성현들의 말을 모아서 따르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취하면 되는 거니까요. 말의 내공. 이 책은 저한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왜 공부 열심히 잘하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는 뿌듯함 같은 게 뱃속에 꽉 찬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신도현 윤나루 작가님, 좋은 책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배꼽 인사 받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달려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